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김충남 영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제가 뭐냐, 분사입니다. 제가 뭐 예고 드렸다시피, 자,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물론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이 압축이 될 때, 분사가 이렇게 분사로 압축이 되었죠. 연계가 됩니다. 그 내용과. 자, 그런데 단독으로 자,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에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가 있죠. 이 현재 분사 ing가 또 동명사 ing하고 또 형태가 같기 때문에 또 구분하는 문제가 많은데요. 다시 정리드리면 동명사 ing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의 역할이 뭐죠? 명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죠. 따라서 동명사 ing도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ing, 명사적 역할을 하는 ing, 동명사고요. 자,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요, 형용사다, 이렇게.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면 형용사의 역할이 뭐냐?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인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 분사도 뭐다?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예문 보시면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보호자리 쓰였죠. 핵심이죠. 자, 그런데 2번, 3번은 어떻습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미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보호로 쓰일 때는 특히나 주격 보호니까 주어가 기준이 됩니다. 주어인 명사가 뉴스가 shock, 충격을 준다라는 타동사인데 충격을 줍니까?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주죠. 자, 그래서 shock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the people was shocked 이래 되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니까 과거분사 shocked를 쓰는 겁니다. 뉴스 입장에서는 충격을 주는 거니까 shocking 현재 분사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소녀들인데 이 수식받는 소녀들이 기준입니다. 자, 교실에서 잡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chatt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 a novel 그죠? 소설이 수식을 받는 명사죠. 이게 기준이 됩니다. 소설 입장에서는 쓰는 겁니까?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죠. 쓰여지는 거니까 수동이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 요 2번, 3번은 정말 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중3부터 고등학교 뭐, 그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려면 구조, 아, 문장 구조 파악, 신텍스라고도 하는데, 구문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문법 지식 몰라도, 구문 지식 몰라도, 유튜브 김충남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동목보는 빨간색,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는 파란색이라 했죠. 자,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니까 빨간색이죠. 자, 두 번째 문장도요. 주어하고 어떻습니까? 동사, 비동사 뒤에는 보호입니다. 역시 이형식 문장으로서 핵심인 주어, 동사, 보호는 빨간색. 나머지 형용사적, 부사적 수식어는 파란색. 이 파란색 부분이 앞에 명사 the girls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 modifier m이라고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I am reading a novel. 주어, 동사, 목적어. 3인칭 문장 빨간색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자리에 온 a novel이라는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과거 분사 구인 요 written by George Orwell. 요게 수식어니까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 파란색 부분이
앞에 novel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온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지 오웰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을 현재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요. 자, 그 소녀들인데 어떤 소녀들? 교실에서 잡담하고 있는 그 소녀들이 쌍둥이들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1번은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요 1번 문장에서요, 음, 드리고 싶은 것이, 자, 해석을 잘 하죠. 그런데 나중에 독해에서는요, 정말 한 문장 간에 있어서도 소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의 또 관계, 연결성, 소재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뭐 단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장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논리적, 언어 논리적 어떤 추론력, 어떤 전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추론력, 이걸 논리력이라고 하는데, 논리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문장을 읽어도 중심 소재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 이하를 속성이라고 하는데 독해에서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다라고 만약에 단락이 이렇게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된다면 중심 소재는 어떻습니까? 예, 뉴스가 되고요. 음, 충격적이었다가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입부에서 이렇게 주제문이 나오면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을 결합시킨 것이 topic sentence 주제문인데요. 또 우리가 이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 요지를 설정하는 방법,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는요, 첫 문장에서 했던 말을 끝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같은 방향, 순접이 있고요. 상술 순접이 있고 그 처음에 이야기를 주제문을 던졌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 반전이 또 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반전이 무게중심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역시 독해서의 이분법, 다른 맥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두 가지 그런 시험 영어 독해 밖에 없습니다. 자, 또 영상으로 제가 또 많이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1번 문장에서 그 소식이 충격적이었다 했으니까 그 중심 소재는 뉴스가 될 거고요. 중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럼 이 충격적이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supporting details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예시 상술 부연 뭐 여러 가지 글의 단락 전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이 될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될지 반전이 일어날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진술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해석을 뛰어넘어서 글을 정말 진정으로 이해를 했는가. 그 출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글을 시험 치는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가라는 그 포인트 부분에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대입학 유형부터 일치, 불일치, correct, not correct, 뭐 추론, 그죠? 그 다음에 뭐 빈칸 완성, 논리 문제인 빈칸 완성, 그 다음에 순삽이라고 하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을 또 공무원 편입에서는 문장 삭제라고도 하는데요. 표현이 좀 다르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또, 에, 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독해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좋은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